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목헌장 두 번째 내용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짧게만 정리해 보면 이제 공회는 누구한테 말하나, 왜 말하나, 모든 사람한테 말하겠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으니 그분들에게도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을 하고,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말을 하겠다. 왜 말하나? 교회는 도구다. 하느님이 쓰시겠다는 뜻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하고 인류를 결합시키는 거, 인류를 일치시키는 도구이고 표지다.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인류의 일치,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결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한다. 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된 새 인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궁전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참된 인간화라 그러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함께 살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세상의 원래 모습이 실종됐는데,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셨고, 이 새 창조의 완성의 그날까지 세상의 완성, 그거를 참된 사회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되어야 하고 세상 사회는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거다, 교회는.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말하는가? 역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뭐 불합리함이라든가 한계라든가 미완성 때문에 겪는 불균형이 있다. 그것을 현대 세계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데에서는 불가피하게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이 음지가 너무 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급속한 변화와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사람들은 고뇌한다.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뭐냐? 여기에 교회는 답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처럼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조공이 된 채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런 지역, 그런 분야가 교회가 봐야 되고, 마음을,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교회에 빵과 포도주와 기름을 써야 되고 나귀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할 때 참된 인간화에서 말하면 인간의 존엄함이고, 참된 사회에서 말하면 공동선 혹은 사회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그것을 위함으로 이 인간의 존엄함과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다함으로써 완성의 길에 이르게 된다. 교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촉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길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인간활동이라는, 세상 안에서 인간활동, 자율성을 말했다. 꼭 천주교 신자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탤런트로 이 인간의 존엄함과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세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 복음화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리입니다, 교리. 이 일부의 내용은. 그래서 이 사목헌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계시 헌장이나 전례 헌장, 교회 헌장은 교의 헌장입니다. 말하자면은 믿을 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목헌장의 특징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에 가게 되면 몇 가지 긴급 과제가 있어요. 과제. 숙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손바닥 내밀고 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 쓰고 있고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5개, 별 5개, 그다음에 도장 참 잘했어요잖아요. 몇 가지 긴급 과제인데 이거는 긴급 과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과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숙제도 변하죠. 왜? 1학년 때 숙제 다르고 2학년 때 숙제 다르고 중간고사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믿어야 될 교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거는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헌장에다 담으려니까 이건 변할 수 있잖아요. 이게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전쟁도 겪었고 그다음에 전후 복구도 하면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정치 질서도 많이 변하고 경제 질서도 많이 변하고 문화도 많이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다시 역사가 쭉 가서 이쯤에 와가지고 또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담지 말자, 하나로 묶자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12월 7일 공의회가 폐막되는 12월 8일 전날까지 논의하다가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교의적 가치가 있으나 사목적 성격도 있다. 여기도 변하는 거니까 사목적 성격이 있으나 불변의 교의적 가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절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자, 몇 가지 긴급 과제입니다. 이 긴급하다는 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음지에 있는 사람, 음지에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음지에 있겠죠.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를 좀 분야로 하게 되면 세상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경제의 변화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80%였어요. 이른바 농업, 업, 임업 인구가 80%였고 나머지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20%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1차 산업의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 소수 8%의 사람은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도시 사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임금 가정 생활을 꾸릴 때 먹거리가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겠죠? 풍부하면은 비싼 거 먹겠지만 빠듯하면 싼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산업에 농산물을 제공하는 분들은 물건을 쌀이든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싸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싸게 공급하면 그분들은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수예요, 여기가. 다수의 힘으로 가격을 낮춰놔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이란 분야가 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면. 또 정치 같은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의 가장 좋은 어떤 그 사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뜻을 맞으면 다수가 되면 그 목소리가 크게 나는데 그중에 소수는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조용히 안 해.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소수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치 공동체니까 국가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민자가 있겠죠. 결혼 이민자도 있을 수 있고 노동 이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수예요. 근데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차별을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임금에서 차별받는다든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가정에서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 때리지 좀 마세요라고 목소리를 내거나 나 임금을 제대로 해주세요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다수가 조용히 안 해. 그럼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 없는 이라 그래요. 목소리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정치적 소수예요. 이게 한 나라에만 있습니까? 이게 국가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된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후변화는 온도가 막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저지대에 속한 나라들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생긴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 좀 어떻게 좀 도와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데다가. 근데 이쪽에서 강한 나라들이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 그냥 용어를 쓰지만 개인이든지 분야든지 공동체든지 민족이든지 여러 분야에서 음지가 생길 수가 있다. 옛날에는 양지였는데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음지였는데 양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긴급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 2차 바티칸 공유회 당시에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니까 급속한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 음지가 생겼는데 이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음지에 있는 사람이나 분야나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라는 건 이게 더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이 정도는 파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몫은 누구 몫이냐? 지역교회 몫이기도 하고 우리 각 나라의 몫이기도 하고 또는 신자 개개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본당 차원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위기에 처한 게 뭐냐? 혼인과 가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위기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위기가 어떤 분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회에서는 이 혼인의 성격 자체가 재규정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주 학술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익숙할 것 같은데 단독 세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단독 세대가 30% 40% 육박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거나 그걸 비혼이라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미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혼자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법률적인 어떤 그 세대로서의 행정적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30% 40%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인이라는 이 제도, 우리는 이 혼인이라는 제도를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한 몸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자손이 낳고 그래서 그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족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단독 세대란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린다. 가족이란 이 족이란 무리가 돼야 되는데 무리가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교리를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근데 이거를 긴급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적응할 것이냐는 진짜 과제입니다.